주식에서 돈을 벌고 부동산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미래는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퇴근길에 편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경의 YTN 덕을 볼 확률이 엄청 높겠지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 캠퍼스는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은 국민주의에서 국민짐이 된 카카오, 어떻게 보면 영웅에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급추락하는 그런 카카오가 됐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이런 카카오 그리고 국민짐 정말 시장을 읽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의에서 국민짐인 카카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찬님도 카카오 들고 계신가 보네요. 자, 카카오가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2018년에 17,260원에서 지금 3년 조금 채 안 되는 시기에 지금 17만 3천원에 가면서 100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20년 정도의 깊은 조정이 있긴 있었지만, 그 20년 조정을 끊고 이 카카오가 드디어 분출하면서 이제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다음으로 제2의 국민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나가던 카카오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 둘씩 악재가 터져요. 그죠? 하나 둘씩 터지다가 지금 3만 원대까지, 17만 원 하던 놈이 지금 3만 원대까지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 보면 여러분들이 카카오가 늘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비교되면서 네카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아직까지도 보면 이 네이버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 30일 날 보시면 네이버가 6위였고 카카오가 9위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주로 등극을 하면서 실적 부분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지만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순위가 바뀝니다. 3위에서 4위.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힘이에요. 개인의 힘. 이 개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기는 그런 현상을, 정말 기이한 현상을 보였죠. 특히 카카오가 보면 국민 메신 같은 카카오 액면 분할을 거치면서 국민주가 된 모멘트를 잡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카카오 이전에 보면 삼성전자도 액분위와 한 2년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항제주 이런 종목들이 액면 분할만 하면 액면 분할 족족 어떻게 되냐면 패배를 했어요. 다 패배를 했습니다. 최인찬님은 혼나야 되는데 이제 혼날 내용 나옵니다. 다 패배를 했는데 그 역사를 바꾼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그 역사를 바꾸면서 그렇게 되면서 제2의 국민주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카카오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큰 계기가 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보다는 쓰는 사람보다 한 번 썼다면 2번, 3번 그냥 카카오가 일상이 돼. 그리고 카카오로 어떻게 보면 모든 생활이 패턴이 바뀌게 됐었죠. 그죠? 이렇다 보니까 더 친근하게 국민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카카오가 불과 10년 만에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유목민, 바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사업하는 스타트업 정신, 회사의 팽배였다. 이게 바로 어떤 정신입니까? 혁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이죠. 도전과 실패로 우리는 스타트에서 빠르게, 여기 플러스 플랫폼이죠. 카카오톡도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이 카카오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던 이 카카오가 포문을 연 거는 이 남궁은 전 대표죠. 자, 남궁은 전 대표가 94억의 스탠옵션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죠. 특히 제2의 국민주다 보니까 공분을 샀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궁인 전 대표가 내가 무임금으로 15만 원 받을 때까지 나 150만 원 받는다. 무임금 받는다는데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150만 원인 건데요. 150만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15만 원 분명히 만들어 드릴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뒤에 또 무슨 사태가 나타났습니까?
카카오 먹통 사태가 나면서 그냥 언제 그러냐, 국민과의 배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전 대표는 떠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주주들은 이 배신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또 터지죠. 이 카카오가 하이브와 싸우면서 SM 주가를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미로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서울 남부지검이 이첩되면서 검찰 지휘를 받아. 여기에 또 직접 관련된 사람 벌써 지금 구속이 당했고, 보시는 대로 SM 본사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 지금 점점점 혐의가 넓어지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김번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금융감독에 출석을 하면서 어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묵묵부답, 기자 관련해서는 이제 묵묵부답을 했고, 자, 이렇게 되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바보로 연기를 하든지. 자, 인정을 한다 그러면 시세 조정 혐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 형태를 봤을 때 인정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업들의 항상 형태가, 자, 아래 것들이 했는데 제가 몰랐다는 사실, 저도 자괴감이 들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대사과를 합니다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그죠? 이경님이 진짜 대국민 사기, 그렇게 아마 사기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카카오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세조정이나 남궁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게 아닐까. 카카오 먹통 대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이 카카오 세상이 멈추자 시민들 주말에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뭐 택시부터 해서 은행, 페이, 그 다음에 코인 거래, 네이버 지도, 직방, 다방, 뭐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가장 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 거는 이게 카카오톡은 이게 국민 메신저가 된 게 뭡니까? 생활의 편리도 활성도 있지만 이 카카오톡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백업 서버를 갖추겠다, 뭐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주가 카카오톡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카카오톡의 신뢰성이, 카카오톡의 기술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주의에서 국민짐이 된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민주의 삼성전자와 카카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요. 자, 왜 제가 국민주의 이렇게 보면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이렇게 소유자 상위를 보면, 자, 1위는 압도적인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무려 638만 소유자를 갖고 600만 국민이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고, 그 다음이 현대차도 아니고 네이버도 아니고 SK하이닉스, 뭐 2차전지, 에코프로도 아닌 카카오입니다. 바로 200만 이상의 소유자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제1의 국민주가 삼성전자, 제2의 국민주가 카카오라고 얘기 불리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작년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2022년도 개인 순매도 1위에서 보면 1위를 합니다. 뭐 매수도 1위, 내릴 때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뭐 국민짐이라든지 이건 국민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자, 카카오는 이 당시에도 그렇게 내릴 때도 불구하고 이 10위권에 들지 않도록 계속 있었는데, 앞서 얘기했던 최근에 그런 일련의 사태로 이제는 국민짐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는 대로 추석 연휴 후 국민주 삼성전자가 돌아왔다. 증권업계 실적 개선에 따른 우상향 전망. 자, 특히나 3분기 때 예상 외로 영업이익이나 실적 부분 다시 조달이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주 삼성전자가 돌아와서 뭐 8만 전자 간다, 9만 전자 간다, 이렇게 여러 방송에서 많이 떠들어서 기사도 나오고. 근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 카카오와 이 삼성전자의 큰 차이점, 먼저 첫 번째는 실적이나 배당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 예전에 1조, 2조, 10조 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2022년, 그다음에 2021년 같은 경우 30조, 50조, 작년에도 40조 갖고 정말 국내에서는 진짜 갓 오브 갓, 범접할 수 없는 글로벌 기업으로 선장을 했었다는 거죠. 물론 올해 실적이 예상외 부진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여기에 따라 매 분기마다 배당을 하면서 이 외국계 기관들이 항상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예전에 1,000억도 못한 실적에 비하면 4천억, 5천억대 실적 분명히 높아지고 매출액도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속도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 기업, IT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런 것보다 더 빨라야 되는데 해외나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 국내밖에 없었다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고,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아무리 돈 벌고 해도 배당이 안 준다. 외국인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국민주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차이점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총 순위를 우리가 국내만 보면 뭐합니까? 해외 쪽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017년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 당시 순위가 몇이었습니까? 15위고 자 2020년은 조금 내려와서 30위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유일의 100위권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도 인지도가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카카오는 이 당시에 물론 있을 수도 없었고 지금 보면 718이에요. 어떻게 물론 1000대 기업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위권밖에 안 되는데 지금 1년에 엄청난 도덕적 해이와 그다음에 카카오의 핵심 카카오톡의 문제를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6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 D램, 낸드 플롯이, 초박형 TV, OLED 그리고 조선까지 6개 부분을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이 5개 1위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카카오는 국내에서 1위를 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8월 MOU 격차를 보시면 이 카카오톡과 지금 유튜브의 격차가 33만 명을 추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는 보면 이 국민 메신저라든지 국민 이런 검색 이 부분들이 다 구글의 시장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아직 못 넘기고 국내 1위를 하는 회사 카카오 네이버인데 지금 보시면 유튜브가 이 연내에 카카오톡을 치워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도 1위를 뺏길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연령별 때 가장 보유한 주식수를 보시면 자 30대 보면 자 2023년 4월 기준입니다. 1위와 2위 카카오, 삼성전자. 그 다음에 40대도 보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와 카카오톡. 근데 70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삼성전자 1위를 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2위가 SK 아이테크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30, 40대 이쪽에서는 카카오 저력이 있지만 50대, 60대 이렇게 연령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카카오의 인식 그만큼 아직 전 국민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저는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지 않나. 이 김범수가 가지고 있는 힘 이미지랑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부회장이지 회장이죠.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파워와 게임에서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뭐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 욕을 많이 먹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삼성전자가 늘 제일 큽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에서 뭐 그런 일을 행동했다. 김범수가 물론 진짜 그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일반 사람에서 성공한 그런 리스펙은 있습니다. 그런 리스펙은 있지만 성공 이후에 지금 그림들이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기업들을 하고 있는 이 오너의 그릇이 결국은 국민주의에서 국민짐이 된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주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지금 많이 변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변했냐면 이 2000년 이전 기준으로 본다면 1988년 뭐 89년 청약 당시 그리고 2000년도 이렇게 말 기준 보면 이전 당시 국민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포항제철, 한국전력 같은 정말 공기업들, 나라가 소유하는 기업들만 믿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이 당시는 삼성전자도 못 믿을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이때 10,000원인가 20,000원, 제 기억으로 그렇거든요. 그렇게 못 믿을 시대였기 때문에 공기업만 믿을 수 있는 시대였죠. 그런데 자, 이 코로나를 거치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변했지만 국민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성전자와 카카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 국민주가 되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외국인 비중은 점점점 줄어들고 개인들의 지분율은 점점 올라가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예전 거를 한번 보면, 자, 이 제가 공기업 할 때 왜 국민주를 이렇게 나누어 주느냐, 전부 다를 준다면 이 독과점 논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나누어지는 게 바로 국민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1998년 포항제철은 단숨에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다. 그만큼 정부가 독점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오면 1위, 그러니까 국민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기업을 국민주로 공부해서 국민주 1호로 꼽히죠. 상장 당시 포스코 시가총액은 3조 4천억대, 당시 정부는 포스코 지분 34.2%를 국민에 넘겼고 포스코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 1위 철강사 자리를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주 2위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분 21%를 국민에 팔았고 한전은 1999년까지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 이때는 뭐 사기업은 필요 없고 공기업 국민주는 무조건 공기업이 해야 된다. 근데 자, 이 과거 정부가 시장을 주도한 시절 알적 공기업이 국비제 형태로 시장에 공급했다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국민에게 공급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국민주를 살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자, 이제는 이 국민이 스스로 자산을 축적하면서 이 우량주를 대거사도 신국민주로 탈바꿈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한국예탁원이 결제했던 국내 투자 전년 대비 49%가 늘어서 913회, 이제 그 뒤에 저희들도 이제 1000만 시대를 넣는 겁니다. 그죠? 불과 4, 5년 전만 해도 500만, 600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0만 시대, 주식 인구가 점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보유한 주식이 662조, 특히 동학개미 운동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9년 대비 24.4%.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 코로나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이 주식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반면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은 33.9%에서 31.8%. 앞으로 이 비중은 점점점 외국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개인들의 비중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아시겠죠?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형된 게 개인들이 사들면서 배당 투자,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개인들도 예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여러분들 제 증권사 초입 때 이렇게 보면 주문 어떻게 넣은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묻지마 투자할 때 제가 1999년도에 이 증권회사 입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묻지마 투자 기간이었어요. 이때는 뭐 신용이고 뭐 담보대 이런 게 없었고 모든 걸 뭐냐 미수로 하거든요. 미수주문 하는데 이게 뭐 시절에 따라 다르지만 증권사가 다르지만 보통 미수주문이 2.5배 들어가는데 최대 10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문을 어떻게 하냐면 현금 주문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미수를 풀바따로 때려버려요. 자, 그런 시대에 뭐 배당 투자, 우량주 이런 게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많았던 매매 회전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정말 20 몇 년 사이에 회전율이 정말 떨어졌고 지금은 오히려 뭐 물론 테마주 이런 아직까지 많이 하지만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을 해서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자,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과거 국민주 얘기했죠. 과거 국민주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당시에 했던 게 포항제철, 그 다음에 한국전력, 뭐 KTNG 이런 쪽이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때 하다가 그때까지 계속 들고 있고 주식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죠. 우리나라에 뭐 같았습니까? IMF인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근데 이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개인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가 없게,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 포철이라든지 이런 한국전력 이런 국민주를 대거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2년 3년 뒤에 이 국민주, 특히 한국전력은 좀 덜하지만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면서 이 개인들이 여러분들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업 하시는 이 기업 출신과 개인들 괴리감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자산 축적할 시기를 어떻게 보면 놓친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케이스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 효과를 합니다. 그죠? 학습 효과를 하다 보니까 이 처분을 하고 이제 주식거래에서 아우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때마침 코로나19가 터집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IMF라든지 1980년대 뭐 석유 1차 파동, 2차 파동 겹치면서 이 가장 이렇게 됐을 때 주식을 사놓으면 크게 오를 우리가 많이 받는 거지. 이때 일어난 운동이 뭡니까? 동학개미고, 이때 신국민주의 탄생이 났죠. 삼성전자가 나타나고 카카오가 나타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개인들도 주식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이런 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국민주와 신국민주의 차이점이, 과거는 공기업들 위주 정부가 나누어 줘야 됐지만 이제 새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 난 이 신국민주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이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카카오 직접 매수하는,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국민주의 시대에, 이 신국민주의 시대의 변화된 부분은, 자, 공기업이 아닌 우량주가 이제는 국민주가 되는 시대다. 예전에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풀어줘야만 하는 국민주였다면, 이제는 개인들이 많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우량주로 국민주가 변환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국민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국민주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뭡니까? 개인 매수가 용이한 종목들, 개인이 그렇지만 매수가 용이하지만 테마주보다는 정말 누구나 봐도 이 회사가 좋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괜찮은 종목들이 이제는 국민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 신국민주의 특성을 보면, 국민주라는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시대를 따라가는 주식이 국민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과거에 가장 유명했던 이 포항제철, 그죠? 포항제철은 철강으로 한 시대를 풍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포항제철 철강으로 풍부했다면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포항제철 또 하나의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많은 계열사들이 전환하면서, 이게 이때 철강 갔던 만큼 종목 주식 가격들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말씀입니까? 삼성전자 반도체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뭡니까? 플랫폼이죠, 플랫폼. 이런 식으로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를 따라가는 주식이 이제는 신국민주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자, 뭐 주식이 대가죠. 핀터레스트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집을 선택했다는 몇 달을 투자해 공부하지 주식 선제가 몇 분 만에 끝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국민주 시대 때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종목을 선정하거나 매수를 하고 이럴 때 정말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선택지가, 유튜브도 있죠, 뭐 강의도 있죠,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케이스도 있죠.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이게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이 반대예요. 주식에서 돈을 벌고 부동산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미래는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우리 국민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국민주 상장 35년 1호 포스코와 2호 한국전력 주가가 완전 달라졌었죠. 자, 보시면 국민주 2호는 1호는 포스트콜, 이 공모가 13,000원 상장됐어요. 그런데 자, 주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지만 우상향하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9,000원대에서 63,700원까지 밖에 못 갔어요. 지금 따지면 한 600% 갔나? 그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600% 정도밖에 못 갔어. 그죠? 왜냐? 어쨌든 이거는 외국인의 제한이 또 있었고, 그죠? 이 나라의 입김,
정부의 입김이 너무 셌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안정적인 그 값싼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국전력 이익이 축소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35년 9경기에서 국민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죠.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직전 방송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6,000원대 한 주가가 2007년에 얼마까지? 76만 5천원까지 갔습니다. 76만. 그러니까 70배 이상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철강이 2007년 이후에 1위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1위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면 주가까지 급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70만대 갑니다. 이때 갔던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이 포항제천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이 포스코, 예전에 포항제천이 포스코 홀딩스로 바뀌면서 이 철강에서 2차 전지, 물론 철강은 합니다. 그렇지만 철강으로 다시 세계 1등은 할 수 없지만 이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음극재 이거 관련해서는 넘버원 1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그리고 양쪽에 철강 플러스 2차 전지라는 이 신사업이 성공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고 한국전력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보시면 여러분들 1992년에 이게 액면 분할해서 보면 268원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뭐 최근에 그 국민의 혁신위원장이 뭐 마누라하고 아이 빼고 이렇게 하죠. 원래 했던 말이 뭐 이건희 씨가 했지 않습니까? 고 이건희 씨가 했는데 마누라와 아기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 변해야 했지만 산다. 정말 삼성전자만큼 이런 혁신 기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 중에 핵심이 반도체였죠. 이 반도체로 여기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260원짜리가 96,8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인텔에도 밀리고 지금 TSMC한테 밀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여지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런 혁신 기업들, 그리고 시대를 따라가는 혁신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에코프로 한번 봅시다. 자, 에코프로가 항상 좋은 얘기 많았었죠. 그죠? 많아서 이게 또 뭐 탄소 섬유, 탄소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에코프로 관련 쪽도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 이 에코프로가 뜬 이유는 2차 전지였어요. 그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도 지 본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변형돼서 한 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관련해서 이슈를 터뜨리면서 자, 얘도 지금 보면 1796년 갔던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59만 원까지 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가능했던 부분, 이렇게 가능했던 부분이 바로 이 국민주로 등극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포항제철도 그렇고 이 국민주로 등극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한다면 이 앞으로 우리가 국민주를 봐야 된다. 우리 국민주 투자를 한다.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면 앞서 했던 기준에서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모든 아는 기준, 망하지 않을 산업에 투자하라. 망하지 않은 산업에 투자하자. 자, 이거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대를 따라가다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자, 지금은 전기차 쪽에 분명히 이렇게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일부 종목 로봇 관련 종목이라든지 AI 관련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새로운 국민주들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혁신이 일어나는 사업에 없어 지배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 4차 산업 그러니까 혁명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포항제철 포스코 그죠? 이 포스코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이 공통점이 뭡니까? 부동의 대한민국 부동의 넘버 1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산업적인 지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업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회사. 이 카카오처럼 모라토리움에 빠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혁신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국민주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3,000에서 4,000 종목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00에서 4,000 종목 중에서 분명히 새로운 국민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산업혁명에 따라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봤을 때는 로봇이라든지 AI 관련 쪽이 가장 빠를 수도 있죠. 그죠? AI라든지 로봇이 빠를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봤을 때 이 자율주행 쪽도 지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 나오는 기업들, 국민주가 될 만한 기업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했습니까?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압도적인 지배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자, 그렇다면 향후에 1위를 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1위라는 기업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1위라는 기업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록스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이오 생명 쪽에 분명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주가가 높고.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장 사상 최대했던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단 시장 지배력이 1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협동로봇 1위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1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뒤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둘 다 가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주가. 근데 한 종목은 국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국민주가 되려면 지금보다 이렇게 뭡니까? 증자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러니까 주식수가 상당히 좀 많이 더 커져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종목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그러면 두산보다는 솔직히 레인보우를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면 저는 두산그룹이 별로 깨끗한 기업, 그러니까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는 이건희 때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이 떨어지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혁신을 추구하고 있지만 두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카카오 형태처럼 가장 그런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컸던 기업 중, 그래서 두산이 거의 해체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두산의 지금 이제 새로운 그 2세, 3세, 4세 경영인들이 혁신을 일으킨다면 좀 제 생각에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던 두산은 혁신 기업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멀었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고, 그러면 뭐 AI 관련인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1위라는 기업들, 국민주를 1위라는 기업들만 나옵니다. 1위라는 기업들 그런 쪽으로 보신다면 제3의 국민주를 여러분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3의 국민주를 찾아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 하시면 오셔서 슈퍼챗 많이 쏴주시고 그리고 소문도 제 방송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경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관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관점 매번 얘기해드리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캐스터 홍반장, 저는 목요일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좀 저희들이 지금 홍반장의 경제 브리핑이나 이렇게 2강 주제로 하는데 요 관련해서 조금씩 변화를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확정이 되고 방송이 되면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정보 감사드리며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